3월 교육청 사전 문항, 전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월 교육청 문제는 어려웠잖아요. 그죠? 올해도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육청 특유의 약간 지저분한 계산도 있기는 하지만 수능에서 요구하는 성향대로 약간 분석형 문제들, 그죠? 문제가 요구하는 뜻을 파악하는 그죠? 그런 의미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어서 수능을 대비한 연습으로는 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들 많으니까 해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념을 정확하게 다지는 연습, 그다음에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래요. 자, 여기 이제 9번 문제부터 한번 쭉 볼게요. 자, 9번에 이제 속도 거리 문제 늘상 나오던 문제인데 제가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죠? 위치를 다루고 있으면 위치 함수를 직접 찾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함수를 구하시면 저 적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t의 3승 자 플러스 저거 이제 3t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0 대입해서 0 될 수 있도록 적분상수를 0으로 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t의 제곱으로 묶이고 여기 t 마이너스 3까지 쓰시면 위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위치 함수의 그래프가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는 이런 류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는 그래프인데 우리가 이제 0보다 작은 쪽은 속도나 위치에서는 전혀 따져줄 필요가 없고 여기 이제 극대값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서 여기 이제 비율관계상 2에서 나오잖아요.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 높이가 4가 나옵니다. 그죠? 앞으로 4만큼 갔다가 계속 뒤로 가고 있는 형상인데 그러니까 위치가 0이 되는 순간 여기잖아요. 위치가 다시 0이 되는 순간 이 값은 몇이다? A다. A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2A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니까 2A는 아마 6이 되겠죠. 2A는 아마 6이 될 거고 6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6에서의 높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6에서의 높이를 구해 주시면 여기다 6 대입하면 마이너스 36 곱하기 3 해서 아마 마이너스 108인가요? 자, 이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는 양이 이제 4고요. 그죠? 그다음에 뒤로 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다시 4만큼 오고 다시 여기 쭉 떨어질 때 얼마만큼 108만큼 오니까 이거 전부 합해 주시면 정답을 얼마로 116으로 쓰시면 되겠지.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풀이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적분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건 그냥 넓이로 그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자, 교과 과정대로 좀 풀어 주시면은 교과 과정대로 풀어 주시면 얘를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자, 속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속도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깁니다. 자, 0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는 그래프다. 0하고 2에서 만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넓이만큼 움직일 건데 이 넓이랑 똑같아지는 순간이 뭐 3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2대 1일 때 넓이가 같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아니면 요거 A라고 나서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저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t dt가 이제 0 나오는 순간이 이제 위치 변화량이 0 나오는 순간이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A가 몇이라고 3이라고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3초가 이제 A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2A까지 그래서 6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니까 이 넓이를 두 개를 구해서 여기랑 이쪽 넓이 구해서 전부 다 합해 주시면 된다. 여기 넓이는 적분하셔도 되는데 저쪽은 6분의 최고차항 계수 3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교점의 차이의 3승 하셔서 여기는 이제 요 넓이는 4라는 거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뭐 계산을 하셔요. 뭐 넓이 공식도 이것저것 다 외우면 풀 수는 있는데 뭐 저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t를 이거를 적분을 해. 근데 적분하면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넓이의 합이 거리가 되면서 이 값도 이제 116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문제니까 속도 거리 문제는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언제 넘겼죠? 자, 10번으로 가봅시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10번 문제에 점화식 문제가 있는데 자, 좀 열거를 해 보시면 이래요. 자, 초항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해. 자, 1은 항의 넘버가 3의 배수가 아니면 무조건 10이에요. 10이고. 자, A2는 여기서 이제 또 10이 나오고 항의 넘버가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순간 얘를 이제 마이너스 19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쓸 거고. 그다음에 A4는 다시 10 나오고요. 그다음에 A5도 다시 10이 나오고 A6는 상의 넘버가 이제 3의 배수니까 마이너스 19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저렇게 주기적으로 세 칸씩 반복하는 수열이다. 세 칸씩 한 주기씩 반복하는 수열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조건이 이제 여러분들 SN과 저거 S의 몇 N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3N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제가 합의 관계식 있으면 합공식을 쓰려고 하지 말고 양쪽으로 다 구하기 귀찮으니까 제가 항상 부분합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은 N항까지는 다 날라가고 N 플러스 1항부터 잘 봐요. N 플러스 2항 해서 쭉 어디까지 3n번째 항까지 3n번째 항까지의 합이 얘가 이제 0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A 초항부터 N항까지 합, 그다음 초항부터 3n항까지 합이 같으려면 요 부분이 아예 사라져야 된다. 그죠? 이런 뜻이고, 아니면 이거 넘겨서 S3n 빼기 S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항하셔서 그게 0이다라고 보시면, 자, 어딘가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쭉 합해서 이제 얘가 0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건데, 보통 주기에 관련된 수열들은 한 주기씩 합해 보잖아요. 그럼 요 한 주기 세 개를 합하면 얘가 이제 1이 나오고, 한 주기 세 개를 합하면 아마 1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저거를 이제 0으로 쭉 합해서 0으로 만들려면, 자, 한 주기씩 합하면 계속 1이 나오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 한 주기를 쭉 합해. 잘 봐. 1하고 잘 봐. 10하고 마이너스 9 합하면 1이 나올 거고, 또 10하고 9, 10하고 마이너스 9 이렇게 합하면 또 1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한 주기씩 계속 합하고요. 맨 앞에 마이너스 19네요. 마이너스 19까지 합하면 1이 나오고, 요 앞에 마이너스 19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합하면은 마이너스 19가 하나가 있고, 여기가 총 몇 주기가 있으면 되냐면 일식 19주기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거 한 주기의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19랑 11111 해서 1을 19번 합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시작하는 항의 위치가 n 플러스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n 플러스 1이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이제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앞에 항이 n이거든요. 근데 얘가 또 3의 배수 번째 항일 때 마이너스 19가 나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를 3K라고 하고, 제가 AN을 A의 3K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바로 다음부터 전부 쭉 합해 나갔을 때, 합해서 19주기를 합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 항의 넘버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 항의 넘버는 3n이잖아요. 앞에 거의 넘버의 3배니까 3k 마이너스 1의 3배 하면 a의 여기 얼마가 되냐면 9k 마이너스 3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0이 된다. 그러면 항의 넘버상으로 봤을 때 내가 3k 번째 놈에서 시작해서 항의 넘버가 3개씩 몇 번을 더해서 19번을 더해서 항의 넘버가 몇이 나와? 9k-3이 나온다. 알겠죠?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거고요. 넘어가면 6k이고, 요거 3, 1은 3, 3, 9, 27. 57에다가 넘어가면 저거 얼마 되면서 60 이렇게 되면서 k는 몇 되는구나? 10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k가 이제 10이 되는 거니까, k10이 되는 거, 봐. k가 10이 되니까 거니까 여기는 이제 몇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3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바로 앞에 항이 n항이니까 얘는 몇이라고 생각해? 3k-1이니까 29번째 항이 된다라고 해서 답을 5번이라고 쓰시면 수학적으로 좀 멋있는데, 이 시그마 수열 연습이 학생들이 잘 되어 있질 않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25부터 26 하나씩 대입해서 풀어본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연습을 하실 때는 저처럼 한번 쭉 풀어보시는, 어쨌든 주기에 관련된 수열이니까 주기적으로 합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문제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11, 12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 이제 11번은 그래도 좀 할만한 문제, 11번 좀 할만한 문제고, 자, 저 아이를 보실 때 뭐 미분 쳐서 푸셔도 되고요. 이게 1차항 계수가 없어서 저기 x제곱으로 좀 묶어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a 더하기 이제 얼마 정도 된다? 4a 정도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미분 쳐서 그 값의 위치가 미분 치시면 f 프라임 x가 저게 이제 3x 플러스 얼마여서 6a의 x여서
자, 이거 3으로 묶으면 x 제곱이고 x 플러스 2a 정도 돼서 0하고 마이너스 2a에서 극값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인수를 쭉 보시면은 제가 뭐 늘상 수업 시간에 연습했던 대로 자, 저희 제곱 인수니까 이제 0에서 제곱하면 접할 거고 어디에서 뚫을 건데 마이너스 3a에서 뚫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a에서 뚫을 건데 얘가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0에서 접하고 일단 마음에 와닿는 거는 마이너스 3a가 왼쪽에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여기 높이가 이제 4a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극값에서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좌표를 대입하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시면 좀 더 빨리 보이죠. 자, 그 와중에 이제 극값이 마이너스 40이니까 극값이 마이너스 40이니까 먼저 마음에 와닿는 애들부터 해보시면은 얘가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어서 얘가 마이너스 40이라고 하면 a가 음수인데 a가 이제 마이너스 10 되면서 음수가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얘가 또 양수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10이면 얘가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30인데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30이라는 숫자가 돼버려서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 저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위치가 여기 위치가 극소값이 어디 얼마니까 마이너스 4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40이라고 딱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뭐 극값의 위치를 여기를 이제 얼마라고 마이너스 2a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여기 라인 기준으로씩 세워주셔서 마이너스 2a가 여기다 대입해서 f에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 마이너스 2a 대입하면 여기가 이제 4a 제곱돼요. 4a 제곱되고 마이너스 2a 대입하면 a가 될 거고 플러스 4a가 되는데 걔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0이 된다. 자, 요거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4로 나눠주시면은 a의 3승 플러스 a가 될 거고 4로 나눠주면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 하시면 될 건데 여기서 인수분해 조리제법을 쓰셔도 되고요. 그냥 마이너스 2 정도 대입하면 되겠지. 맞아? 음수니까. 자, a가 마이너스 2 정도 대입하면 마8 마이너스 2 해서 사라질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이제 4가 될 거고 얘가 6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밑에 라인의 숫자들 다 보이니까 뭐 fx를 이렇게 다시 식을 쓸게요. fx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뭐 요 라인 보이는 데서 써도 되고 여기다 할게요. 자 마이너스 2a 대입하시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x 제곱에다가 x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8. 자 여기다 이제 대입하셔서 여기다 최종적으로 여기다 2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 8. 4, 8에 32에서 8을 빼니까 정답이 얼마가 되냐면 2. 자, 저게 그 값이 잠깐만. 자, F2가 여기다 대입하시면 지금 뭔가 잘못됐나요? 자,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돼서 여기다 4 대입하면 되고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곱하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4가 되는 게 맞겠지. 숫자를 왜 잘못 쓰고. 자,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적분 문제. 계산이 쉽지는 않죠. 계산이 쉽지는 않고 의미가 크게 있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빨리 풀까에 대한 고민은 뭐 항상 하셔야죠. 자, 저기 일단은 여기 이제 요 식을 쫙 보시면은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시작 지점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라고 써 있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적분을 시작하시면 되고 접점의 좌표는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그죠? 접점의 좌표는 찾아주셔야 돼서 접점의 x 좌표를 제가 이제 t라고 잡으면 뭐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여기 0,0을 대입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평균 변화율을 구하셔서 평균 변화율 t분의 t 대입하면 t의 3승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 하셔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자, 미분 쳐서 대입하면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요걸 푸셔도 되고 아니면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0,0을 대입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3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 요거는 3t의 3승 플러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어요. 자, 우측을 쓱 넘기면은 2t의 3승이고 플러스 2t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t 날라가고 이 플러스 4는
끝방이다. 자, 이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거를 넘기면 마이너스 4로 넘어가겠지. 넘기면 마이너스 4로 넘어가서 요것도 조립제법을 쓰셔도 되는데 그냥 t에다가 몇 대입하면 될 듯, 1 대입하면 될 듯하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이제 1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별 생각 없이 저거 이제 0에서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적분을 때려. 어쨌든 함수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시작 지점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적분을 딱 때리시면은 자, 이거 이제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적분해. 이거 d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빼면 되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뺀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다 1 대입하면 1, 2, 마이너스 1, 4에서 여기가 1,6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이고 높이가 6이 될 거니까 자, 이거를 적분을 잘 계산하시면은 4분의 51이라는 값이 나오기는 해요. 4분의 51. 그죠? 이거 적분이 꽤 귀찮겠지만 저거 뭘 할까 고민하는 시간에 저는 그냥 빨리 계산을 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그죠? 근데 그나마 다행히 이제 내가 넓이 공식을 쓰는 게 요즘에 주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혹시 넓이 공식을 막 쓰고 싶어서 발악을 하다가 혹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마8 플러스 8 사라지고 플러스 2 플러스 4 되면서 여기 높이가 같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6이 되니까 요 라인이 이제 이렇게 딱 높이가 같으니까 이제 넓이 공식을 좀 써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지. 자, 이런 생각을 하면 할 일이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자, 그게 뭐냐면은 첫째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저 사각형의 넓이 차 두 번째 풀인데 사각형의 넓이가 3 곱하기 6이야. 자, 요만큼 잘 봐.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그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그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빼. 삼각형의 넓이는 3입니다.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다음에 요 넓이는 빨간색 넓이는 플러스를 해야 되고 요 노란색 넓이는 마이너스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야 되잖아. 자, 그 방법이 첫 번째로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저 함수를 자,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1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 함수를 6칸을 쭉 내리는 거지. 6칸을 쭉 내리면 저게 이제 x의 3승이고 플러스 2x 제곱이고 마이너스 x고 6칸 내리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요 아이가 그래도 좀 인수분해가 좀 되는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아이들이어서 저 아이들을 좀 조작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아니면 인수분해도 여기 좀 보이는 게 여기 왠지 느낌상 여기가 몇 대 쓰면 좋겠다? 마이너스 1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또 맞아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워지고 높이가 6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 여기 대입해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거 날라가고 여기가 2 플러스 4에서 높이가 6이 나와서 또 나와요. 그치? 그러면 이게 그냥 내려서 인수분해 해도 되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정도 되니까 자, 이거를 적분을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요거를 넓이 공식도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거 있어요. 자, 요 넓이 공식은 6분의 몇의 3승 저거 교점의 차이가 1의 3승이고 나머지 교점 1에서 중점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면 될 거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빼기. 자, 이 노란색 넓이 공식은 6분의 교점의 차이가 6분의 2의 3승이고 저희 중점이 아마 0이고 나머지 교점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2니까 이거를 해서 계산을 하셔도 답은 나와. 자, 이거 이렇게 계산하셔도 답은 나오고 선생님 이거 넓이 전개하기 귀찮은데요 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 넓이 공식을 때리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많고 선생님이 잘난 척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긴 한데 별로 이게 보통 한 2등급 이하의 학생들한테는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뭐 1등급 이하 계산 귀찮으니까 어쨌든 잘 푸니까 요 아이들을 내가 마이너스 2하고 1을 끝으로 찢어서 마이너스 2하고 1을 끝으로 찢어서 요 두 개의 식에다 얘를 분배해. 그죠? 요거를 갖다가 요걸 x 플러스 얘를 x 마이너스 2를 x 내가 플러스 1 빼기 3이다. 이렇게 하셔서 얘를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1의 몇 승으로 제곱으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한번 적분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3에다가 이 새끼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하고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저거 x 마이너스 플러스 몇 정도? 1 정도 하시면 되긴 되는데 걔 에바예요. 알겠죠? 둘 다 넓이 공식 때릴 수 있는 식이긴 한데 솔직히 이거 하느니 처음부터 계산하는 게 나아요. 이 고생을 하느니 계산하는 게 낫고, 제가 첫 번째 넓이 공식 썼던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 자주 나오니까 하셔도 되는데, 이 문제의 베스트는 그냥 빨리 계산을 해버리는 게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3번으로 넘어갑니다. 13번. 자, 그 다음에 넘겨요. 자, 13번에 자, 제가 이 문제를 엄청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제가 이거 작년 그 10월 교육청 문제 19번 문제가 좀 비슷한 성향이거든요. 작년 9월에 한 20번 문제도 그렇고, 그래프 간단한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서 수투적인 성향을 가지는 문제들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유행이라고 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항상 또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시면은, 자, 저거 이제 어쨌든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그림을 잘 그리는 문제니까, 자, 지금 그림이 좀 확정된 쪽부터 좀 그려주시면, 저건 이제 내가 한 칸을 올리겠지. 한 칸을 올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원래 코사인은 원래 이렇게 그릴 건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래프, 최대값이 2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여기까지 잘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내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그릴 거니까 한 줄기 2파이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기 어디까지 파이까지만, 여기까지만 잘 그리시면 되고, 오른쪽은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된다. 알겠지? 이런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 sin X잖아요. 자, A sin X의 그래프를 그려서, A sin X의 그래프는 뭐 노란색으로 대충 그리면 이제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렇게 생기고 A배 되는 이런 그림을 마이너스 파이까지 이렇게 딱 그려주면 되겠지. 맞아? 그 중에 왼쪽을 그릴 거야. 왼쪽을 그려서 당연히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A가 양수면, 자, 첫째, 자, A가 양수인 경우에, 자, 정상적으로 그림을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까지 그려서 왼쪽 부분을 그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마이너스 A가 될 건데, 자, 얘에서 얘를 뺐을 때 가장 높은 높이는 2고 가장 낮은 높이는 마이너스 A니까 2에서 마이너스 A를 뺐을 때 그 값이 몇이 된다? 4가 된다 라고 하셔서, 그러면 요거 A니까 넘기면 A가 몇이라고? 2라고 쓰시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2인 게 정답이다. 맞아? 그래서 A가 2인 걸 하나 찾았고, 자, 두 번째로 A가 음수인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 A가 이제 음수인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제 뒤집어서 그릴 거니까 내 얘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라고. 맞아? 이렇게. 이쪽은 그리지는 않겠죠. 맞아? 이렇게 뒤집어서 그리겠지. 맞아? 그럼 그랬을 때 얘 최소값이 몇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0으로 나올 거니까 요게 좀 많이 올라가서 여기 높이가 이제 몇이 되는 방법, 여기 높이가 4가 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너무 많이 올렸나? 맞아. 아무튼 쟤를 많이 올려서 여기 높이가 이제 4가 되면은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0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가 음수 중에는 진폭이 4까지 올라가려면 요 A를 몇이라고?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서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에다가 체크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간단하고 이런 류의 문제들을 제가 좀 많이 찾아서 연습을 시켜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4번 문제 봅니다. 자, 14번 문제가 되게 선생들한테는 별게 아닌 문제인데 학생들한테는 좀 까다로운 문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x1, x2 모든 실수거든요. 자, 크기가 주어져 있는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쪽도 적분하고 이쪽도 적분하는데, f 함수를 fa만큼 내려서 적분하고, 이 새끼는 뭐지? 직선인데 기울기가 f'a인 직선? 자, 그럼 뭔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그래프를 두 개 그려서 적분값 두 개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하나만 그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걸 내가 x1부터 x2까지 저 FT에서 잘 봐요. 마이너스. 자, 요게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가서 F'A에 저거 이제 T-A가 될 거고요. T-A가 될 거고. 자, 여기 마이너스 FA도 달려 있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또 묶습니다. 자, 플러스 FA로 묶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FA가 되겠죠. 마이너스 FA가 되고, 자, 그렇게 묶여 있어서 이제 DT. 맞아? 자, 이것이 항상 양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t가 몇일 때 t는 a에서의 뭐가 된다?
접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80%가 끝난 겁니다. 80% 끝났고, 자, 그럼 이거 함수잖아요. 원래 함수에서 뭐를 뺀 접선을 뺀 차이 함수의 정적분인 거야. 맞아? 그러면 4차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모양부터 추론을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자, 내가 A가 여기 있으면 이 함수 값에서 여기 높이를 뺐을 때의 값들이 이 높이에서 이 높이를 빼면 전부 다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와요. 여기서도 이 높이에서 이 높이를 빼면은 항상 양수가 나오게 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적분을 때려도 양수가 되지 않는다. 그치? 그리고 실제로 차이 함수를 그려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접선을 또 A를 이렇게 그려도 마찬가지야. A를 이렇게 그리시면은 제가 차이 함수 수업 시간에 아직은 안 했는데 재정반은 아직 안 했고, 자, 단과는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런 류의 차이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x1을 여기서 구간을 여기로 잡으나 x1, x2를 여기로 잡으나 여기서 여기를 잡아서 적분하나 적분값은 다 양수야. 높이 차이가 양수를 벌어주면 무조건 양수라는 얘기지. 자, 근데 혹시 이제 재수없게 잘 봐요. 재수없게 접선을 내가 이렇게 그려주면 접선을 A가 이런 데 잡혀 있어. 접선 A가 이런 데 잡혀 있어서 접선이 이렇게 잡히면 자,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뺀 차이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요 교점 찍어 내리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자, 이런 쪽은 x1에서 x2까지 적분하면 적분값이 양수가 되긴 하지만 x1, x2를 여기로 잡아버리면 적분값이 음수로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러면 탈락이다. 그죠? 이런 상황은 안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4차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그려봤을 때 접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도 접선이 항상 밑에 있으면 괜찮아. 접선이 항상 밑에 있는 건 괜찮다가 어느 순간이 경계 지점이냐면 여기가 경계 지점이고 여기까지는 괜찮고, 자, 그 위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제 접선보다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거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통 접선이 될 때 첫 번째 지점이 얼마란 얘기냐면 -1이야. -1의 왼쪽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는 접선이 다 밑에 있다고.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이런 데서 그으면 당연히 접선 밑에가 생기고요. 얘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접선이 계속 그래프보다 밑에 있는데 얘도 공통 접선이 되는 순간에 딱 경계 지점이 되고, 공통 접선보다 얘가 빡세지면은 그래프 접선보다 밑에 있는 순간이 나와요. 그지? 그래서 공통 접선이 되는 순간이 여기가 이제 몇이 된다? 또 3이다. 그래서 3의 오른쪽에서 접선 그으면 접선이 항상 밑에 있어서 적분값이 양이고, -1의 왼쪽에서 그으면 접선이 항상 또 밑에 있어서 적분값이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1하고 3에서의 공통 접선이구나라는 얘기를 요 박스 안의 내용이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공통 접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지. 자, 얘가 직선이 있고 공통 접선이 이렇게 있어서 요 지점이 얼마고 -1이고 요 지점이 얼마가 되냐면 3이 될 거야. 3이 될 거고, 실제로 차이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게 fx에서 여기 접선이고 fx에서 접선을 뺀 요만큼의 접선을 뺀 차이 함수가 fx에서 요걸 뺀 차이 함수가 이렇게 되니까 구간을 어떻게 잡아도 적분값은 양수다. 알겠지? 이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잘 봐요. 자, 그러면 여기 차이 함수의 가운데가 중점이 여기가 얼마나 나올 거고 1이 나올 거고, 여기서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극값인데 차이 함수에서는 제가 수업할 때 거기가 이제 평행한 접점이 된다라고 배웠어. 평행한 접점이 어쨌든 중점에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1입니다. 맞아? 근데 1에서의 높이가 이제 몇이 된다? 15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 그럼 여기 높이가 이제 15란 얘기고, 맞아? 높이가 15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잘 봐. 여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1이 1이니까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란 얘기? 1이란 얘기여서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은 y는
기울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다? 15다라고 세울 수가 있고, 요거는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그럼 x 플러스 몇이다? 14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14라는 그래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노란색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요런 공식도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요 길이가 이제 2일 때, 요 길이가 2일 때, 얘 최고참 계수가 1이어서 여기 최고참 계수 1의 L4승, 그죠? 이렇게 해서 요 길이가 몇 나와? 16이 나오거든요. 요 길이가 16이 나오는데 그 차이가 고스란히 여기도 16칸이어서 자, 여기서 16칸을 쭉 떨어진 함수가 하얀색 함수기 때문에 하얀색 함수는 y는 x에서 몇을 뺀 함수? 2를 뺀 함수. 여기서 16칸 떨어진 함수가 이게 요 하얀색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하얀색 함수가 y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2니까 이렇게 뺀 차이 함수가 플러스 1에서 접했고 마이너스 1에서 접했고 3에서 접했으니까 x-3의 몇 승이다? 제곱이다라고 쓰시면 요것만 넘기면 fx가 식이 완성됐고 거기다 4 대입하면 정답이 27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뭐 그 단과 친구들은 좀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잘 안 풀려도 연습을 좀 더 많이 할 거니까 좋아질 거고요. 재정만 친구들은 다음 주에 배우면 아마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 15번으로 갑니다. 자, 15번. 15번도 이게 선생님들한테는 참 쉬운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저게 수투가 옛날에 그 공통수학이 수능에 출제됐던 적이 있어. 그때 역함수 1대1 함수를 다룰 때 주로 출제됐던 모양이고요. 자, 1대1 대응을 따질 때 우리가 보통 순전히 증가하는 모습만 1대1 대응이 아니라 얘가 이제 갔다가 요런 모양이 이제 끊기는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요 사이에서 그림이 많이 이렇게 되는 모양도 1대1 대응이다. 왜냐면은 가로선을 그어서 항상 한 번만 만나면 1대1 대응이거든요. 자, 요런 것들 1대1 대응이다라고 가르쳐요. 미적분에서는 조금씩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공통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던 주제라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하던 주제여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비슷한 모양의 비슷한 테마를 물어보는 문제가 작년 교육청에 하나 있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프를 잘 그려서 풀자는 얘기인데 저 그림을 일단 먼저 그려보는데 원칙이 뭐냐. 원칙이 일단 확정된 그래프 먼저 그리겠다. 이게 핵심이잖아. 그죠? 그러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점근선이 이제 몇인 그래프? 마이너스 4인 그래프를 접어요. 그죠? 접으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될 거고 뭐 특별히 찾고 싶은 지점 절편이 좀 보입니다. 이게 0 되려면은 이게 제곱이어야 돼서 여기가 이제 이 정도 된다. 이런 절편도 보이고 여기 점근선이 이제 몇이라는 거 이제 4라는 거 정도도 느껴집니다. 맞아? 이 정도의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적당히 잘 봐. 적당히 어디 P의 왼쪽과 Q의 외곽만 그립니다. Q의 외곽만 딱 그리는데 Q의 외곽만 딱 그리는데 잘 보세요. 자, Q를 내가 이렇게 찍으면 이제 빨간색으로만 표시를 할게요. 왼쪽은 이만큼을 그려요. 왼쪽은 이만큼을 그리고 P에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색칠을 해주시고 이런 습관 잘 들여주시고 오른쪽을 내가 여기서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 가로선을 그어서 두 번 만나는 두 번 대응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 대응되는 점이 안 생기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딱 여기 점근선에서 딱 시작해서 점근선 딱 교점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면 여기 시점에서 딱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높이가 쭉 빨간색이 여기까지 하나씩 대응되다가 4 바로 밑에 놈은 점근선에 대응되면서 1대1로 여기까지 대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근선에 딱 걸쳐주게 만든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놈들은 여기까지는 치역으로서 다 대응을 시켜줬으니까 이 밑에서 대응을 시켜주면 되지 않나. 알겠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알겠죠? 이런 정도의 생각인데 잘 봐. 자, 그럼 일단 여기 높이가 4가 되는 지점을 일단 먼저 찾아주세요. 이게 높이가 4가 되려면 여기를 8로 만들어야 되니까 Q는 몇이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 알겠지? Q는 3이 되는구나. 여기다 3 대입하면 3 대입하면 8이 나옵니다. 맞아?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를 그 사이에서 P하고 Q 사이에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1대1 대응이어서 실수 전체가 다 나오려면 요 끊어진 지점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점근선으로 로그 함수가 쭉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맞아?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또 진수가 0이 지점이기 때문에 P는 몇이다? 0이다라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함수의 치역이 여기 밑으로 전부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 딱 걸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모든 함수를 대입해서 함수값은 나와야 되니까 요 사이에서 함수를 로그 함수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럼 내가 여기다 0 대입하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여기다 0 대입하면 2의 0승 2니까 여기 높이가 2가 나오거든요. 됐지? 0 대입하면 2의 0승 1이니까 3이네요. 3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도 높이가 몇이 될 수 있도록 3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3을 대입했을 때 이 로그 함수에다 3 대입했을 때 a 더하기 로그 2의 3 될 거고 그것의 높이가 이제 몇이 나올 수 있도록 3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는데, 그럼 a는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죠. 자, 여기까지 다 구했고요. 우리가 F 2분의 P 플러스 Q니까 P하고 Q의 중점, 그죠? F의 2분의 P 플러스 Q는 중점이니까 얘가 0이고 3이 되면 F의 이제 2분의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2분의 3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분의 3이 어쨌든 여기와 여기 사이에 2분의 3이 있으니까 그걸 대입한 함수값은 또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고, 자,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더하기 로그 2의 얼마다? 2분의 3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다 갖다 쓰세요. 여기다 갖다 쓰시면은 3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면 얘로 빼면 로그의 뺄셈이 될 테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플러스 로그 2의 얼마 나오고 2분의 1 나오고요. 2분의 1은 2의 몇 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떨어지면은 3 빼기 1 되면서 최종 정답은 몇이다? 2다 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을 몇 번에다가, 자, 2번에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한테는 전혀 어렵지 않았고 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였는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아무리 쳐다봐도 잘 안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한번 겪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가 삼각형 치고 꽤 쉬운 편입니다. 제 전형적인 양쪽 코사인 문제, 양코 문제. 자, 여기가 세타면 이쪽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한쪽을 더 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얘를 이용할 수가 있을 거고, 자, A 문제에서 BC를 3대 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한 종류는 이제 문자로 잡으세요. 그래서 자, 문자를 하나 정도 쓰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니까 K라고 쓰시고 여기에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써? 3K라고 쓰시고요. AD가 이제 루트 2니까 이제 이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첫째로 이제 AB의 제곱, 코사인 법칙을 왼쪽에서 한번 때려주시면은, 자, 왼쪽에서 코사인 때리시면은 9K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루트 2의 코사인의 얼마다? 세타다. 맞아? 요거 하나 써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AC의 제곱, 오른쪽에 요 삼각형도 두 변 사이각 있으니까 코사인 때리시면은, 자, 이거 K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2의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네, 코사인 세타가 얼마여서 이거 4분의 루트 2여서 4분의 루트 2라고 딱 써주시고, 4분의 루트라고 써주시고, 이거 파이를 날리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 대신에 또 우리는 4분의 루트 2라고 적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AC랑 AB의 길이가 2대 1이에요. 그럼 제곱해서 비율하면 1대 4가 되겠죠. 그죠? 2대 1인 거 제곱하면은 4대 1이 되겠죠. 그죠? 요거 4대 1이니까 여기서 곱하기 몇 배를 했을 때, 4배를 했을 때 같아진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9K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 루트 2, 4까지 약분되면 마이너스 3K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배에다가, 그리고 4배에다가, 자, 이건 K제곱 플러스 2에다가, K제곱 플러스 2에다가, 요거 루트 2, 4 나누어져 주고 나면 플러스 K가 남게 되죠. 계산 열심히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면 5K의 제곱. 자, 요거 얼만데? 4K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7K. 자, 그 다음에 4이 8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정도 되면서, 자, 얘가 뭐 잘 구했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5K 플러스 3과 저거 얼마지? K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K가 이제 몇이구나? 2구나. 이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네. 자, 이제 K가 2라는 거 구했어서, 네, 여기는 길이가 2다. 여기는 길이가 얼마다? 6이다. 자, 이 정도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쪽 삼각형에서 외접원 구하니까,
AB의 길이, 각의 맞은편에 있는 길이는 좀 알아야 돼서 AB의 길이 K에다 여기다 2를 대입합니다. 2 대입하면은 4, 9, 36 여기다 2 대입하면 플러스 2에다가 여기다 2 대입 이거 다 약분됐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나와서 32가 나오죠. AB의 제곱이 32가 나오고 자 저거 이제 루트 씌우면 4루트 2가 돼요. 4루트 2.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인 법칙. 자, 사인 세타분의 맞은편에 4루트 2. 그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외접원의 지름이다. 맞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가 지금 4분의 루트 2라고 주어져 있어서 코사인이 세타가 이제 4분의 루트 2면 피타 때리면 여기가 이제 루트 14가 되죠. 그죠?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4.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루트 14라고 때려요. 자, 그러면은 내가 요거 2 하나 약분되면 여기 2루트인데 루트 2 하나 나누면 분모에 루트 7 남고 자, 그 다음에 2, 4, 8, 뭐 루트 7분의 8 요 정도 되지 않나?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요 정도 되지 않나 싶고 그럼 당연히 넓이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 제곱 파이니까 제곱하시면 88에 64에 파이 그래서 분모 분자 합해해 주시면 정답을 몇이라고 7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삼각형 치고는 꽤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 자, 그 다음에 21번, 22번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 21번, 2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워요. 자, 다음에 보시면 자, 21번에 점화식 문제인데 뭐 일단 6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6항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역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A6가 있는데 걔가 이제 2입니다. 그러면 A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3보다 크면 아마 5분의 AN 그죠? 5분의 AN을 해서 2가 나오려면 여기가 10이어야 돼요. 왜냐? 요게 가능하고 아니면 그 3보다 작은 숫자 3보다 작은 숫자 잘 봐. 그래서 A가 3보다 작은 숫자면은 따르게 할 거예요. 3보다 작은 숫자면 여기를 몇으로 만들어야 돼? 10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10으로 확정이야. 첫 번째 숫자는 10으로 확정 이렇게 찾아요. 10 확정이고 좀 특이합니다. 자, A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n분의 an 여기 이제 4분의 an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40이 되면 첫 번째로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어떤 숫자 a가 있어서 자, a가 몇보다 작은 숫자면 3보다 작은 숫자면 이게 또 자연수라는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얘가 3보다 작은 숫자면 그 다음을 몇으로 만들겠다? 10으로 만들겠다. 알겠지? 이 정도로 이제 잡아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잡아줬고. 자, 그 다음에 A3로 가실 때 일단은 또 3분의 AN에서 40 나오려면 120이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해요. 맞아? 이렇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숫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10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제 120으로 확정이고 자, A2 같은 경우에 얘도 자, 이제 2분의 AN에서 120 나오려면 240이고 여기 다른 숫자가 있으면 그 다음 거 10이어야 되거든요. 3보다 작은 숫자 있으면 10이어야 되는데 10은 안 되니까 얘도 이제 몇으로 확정? 240으로 확정. 같은 맥락으로 A1은 또 1분의 A1에서 얘가 나오려면 240으로 확정되면서 이제 첫 번째 240이라는 값이 한 번은 나옵니다. 알겠죠? 이제 그 다음이 좀 더 어려운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첫째로 이제 요거는 A3에서 요거 넘어갈 때 3분의 AN에서 요거 나오려면 3A여도 되고요. 3A여도 되고. 자, 이거 A가 이제 3보다 큰 경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잘 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숫자가 있어서 3보다 작은 숫자가 있으면 밑에 걸로 가려면 3보다 작은 숫자가 있으려면 그 다음 숫자가 10이어야 되는데 얘가 1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무조건 몇으로 3의 2로 확정된다까지 일단 하셨습니다.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도 마찬가지 잘 봐. 여기에 이제 또 2분의 A2 해서 3A 나오려면 6A 가능하고요. 또 다른 숫자가 있어서 3보다 작은 숫자면 그 다음이 10 나와야 되는데 이거 3배 해도 절대 10이 안 나오니까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서 그 다음 숫자는 이제 얼마인 것까지 확정이고 6A인 것까지 확정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잘 봐. 얘는
3분의가 되려면 요것도 범위는 하나 써주시면 좋은데 a가 몇보다 커서 3보다 컸기 때문에 자 요거 3a가 미안 요거 3a가 뭐보다 컸기 때문에 3보다 컸기 때문에 요거 3분의 예 해서 그 다음 a로 넘어간 요 공식으로 넘어갔다라고 여기까지 조건 써줄 수 있으면 되고요. 얘도 뭐가 요것도 6a가 뭐보다 컸기 때문에 6a가 뭐보다 컸기 때문에 3보다 컸기 때문에 2분의 요거에서 여기로 갔다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A1인데 맨 마지막에 A1인데 첫 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요것도 이제 1분의 잘 봐. 1분의 요거 돼서 이제 6A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6A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저 6A가 뭐보다 큰 경우 6A가 전부 몇보다 큰 경우 3보다 큰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아. 얘가 3보다 크면 1분의 A1 해서 이렇게 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게 잘 봐. 얘가 이제 몇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요게 혹시라도 A가 자연수가 아니어서 이게 10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3보다 작은 수 여기가 3보다 작은 수를 때려서 그 다음을 얘를 10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얘는 있을 수는 있는데 얘가 지금 잘 봐. 이거 6분의 10이면 3분의 5니까 요 범위 다 만족해요. 요 범위 다 만족하니까 A를 3분의 5로 잡으시는 순간 여기에 초항이 또 자연수라고 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하고 2가 있어서 요것도 일단 답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요것도 답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자 6A가 되는 순간 자 6A가 초항이 6A가 되는 것도 전부 다 가능할 수 있는데 6A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A가 지금 이거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아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3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6A를 하시면 6배를 하시면 6에서부터 6, 3, 18 이 정도 범위가 돼서 6에서 17까지가 전부 가능해요. 그지? 그래서 가능한 거는 1하고 2가 가능하고요. 그죠? 1하고 2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6부터 7 해서 쭉 가서 어디까지가 가능하고요. 17까지가 가능하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하나 더 가능해? 240이 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얘랑 둘이 더해서 243. 그 다음에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좀 쓸 건데 자 이거 17에서 5 빼면은 아마 이제 12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초항 더하기 마랑 하시면 아마 23 이렇게 나오면서 6 곱하기 23에서 더해 주시면 정답이 이제 381인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 꽤 까다롭습니다. 꽤 어려운 문제고 뭐 하나씩 열거해서 풀기에도 들었고 일단 요 과정이 좀 처음 보는 문제여서 뭐 이게 수능에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냥 한번 쭉 그 역방향으로 좀 새로운 방식으로 뭐, 뭐 찾아보는 그런 연습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22번. 자, 22번에 보시면은 자, 22번 좀 까다로운데 자, 이제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는 뭐 단골 손님이니까 아직 덜 배웠어요. 좀 배우면 이것도 좀 잘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0에서 경계 지점이잖아요. 0에서. 자, 0에서 경계 지점에서 일단 미분 가능을 해야 돼요. 저거를 막무가내로 추론하기에는 많고 미분 불가능이 될 법한 지점 몇 개만 찾아서 일단 조사를 해보시면 추론의 거리가 확 줄어드니까 좀 낫겠지. 그죠? 그래서 0을 대입하시면 자 일단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 연속이 되려면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F빵이 되죠. F빵이 될 거고 여기다 될 거면 절대가 F빵이 나옵니다. F빵이 나오고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8 나와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혹시라도 얘가 이게 풀리는 방법은 F빵으로 풀릴 수도 있고 마이너스 F빵으로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리면 이거 두 개 지워지면서 성립을 안 해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성립할 수밖에 없고 자, 0쪽에서 일단 F빵은 일단 여기 F빵을 풀려서 넘어가면 2F빵 넘어가면 8이니까 F빵은 몇이 될 수밖에 없고 4가 될 수밖에 없고 0 근처에서 fx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양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벗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걸 벗길 수가 있고 자 얘도 잘 봐. 0 근처에서 0 근방에서는 fx를 이제 벗길 수가 있고 이것도 0 근처에서 얘가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달고 풀리면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면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8 이 정도로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저게 이제 요 절대값 속이 아마 0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달고 풀면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어서 두 번째로 이제 기울기를 0에서 기울기를 비교를 하시면 기울기 비교를 하시면 이거 미분쳐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빵 나와요. 마이너스 f 프라임 빵이고 자 요거 이제 미분쳐서 0 대입하면은 f 프라임 빵에다가 요 미분치면 4x, 4x에다가 4x에다가 빵 대입하면 플러스 얼마나 나와? 빵 나와요. 맞아? 이렇게 나니까. 자, 넘어가서 이 f 프라임은 빵이 되고, f 프라임 빵은 이제 몇 되는구나? 0 되는구나. 알겠죠?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0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 그죠? 두 가지 조건을 찾았는데, f 빵이 4고 f 프라임 빵이 0이다. 그죠? 요 조건을 첫 번째로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자, 쓸게요. 자, x는 0에서 미분 가능,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 그래서 f 빵이 이제 4고, 자, f 프라임 빵이 이제 몇 된다? 0 된다. 이 정도만 돼도 식을 어느 정도 이제 찾아낸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내가 저 아이를 봤을 때 이제 그 다음 함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요 함수가 이제 뭐냐면, 내가 y는 절대값 2x 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함수, 2x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맞죠? 내가 저 두 함수의 차이 함수거든요. 근데 요 함수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기고, 자,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뚫는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접으면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고, 자, 여기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아마 얼마 나올 거냐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자, 요거 뭐 가리고 최우창 계수 2에다가 요거 곱하면 아마 기울기 8 나올 거고 아니면 미분 쳐서 4x에다가 대입하면 8 나올 거고 반대쪽 기울기는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8로 나오는 첨점 그래프입니다. 첨점 그래프고 자, 그다음에 이제 fx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럼 fx가 어쨌든 0의 왼쪽은 신경 안 써도 돼요. 0의 왼쪽은 fx 뒤집어서 온전히 그릴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치?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다, 그리고 또 0 대입하면 여기다 8이거든요. 8이고. 잘 봐요. 자, 그럼 내가 fx의 그래프를, 내가 f빵은 4라고 했잖아. f빵은 4라고 했고, 0이어서, 내가 여기서 4를 지나면서 여기서 이제 접하는 그래프가 되게 되어 있어. 맞아? 여기다 그리면 좀 난도질 되니까, 일단 따로 그릴게요. 0에서 높이가 이제 4가 되고, 잘 봐. 4가 되고 뭐 이런 류의 첫 번째로 이런 류의 그림일 수 있는 거지. 여기가 높이가 이제 4가 된 이런 그림일 수 있는 거죠. 맞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요게 첨점 나오는 순간이 x가 몇이니까 2인 순간이니까 추가로 이제 우리는 x는 몇에서의 2에서의 미분 가능성도 조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미분 계수 8, 자미분 계수 8이 나와. 그러면 여기 얘가 혹시 내가 2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여기 있는 기울기랑 살짝 왼쪽에서는 여기 있는 기울기랑 마이너스 8을 더할 거고 살짝 오른쪽에서는 요 기울기랑 8을 더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분 불가능이 되지 않겠니? 맞아? 그래서 얘도 어디서 2에서 뭘 가져야 된다? 첨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내가 얘를 2에서 첨점을 갖는다.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 맞아? 2에서 첨점을 갖고 자, 얘를 접어서 fx를 접어서 이렇게 딱 가져 주시면은 내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8, 여기서 마이너스 8을 만들어 주시면 그 둘을 뺐을 때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8 빼고 8에서 8 빼면 맞아? 이거 미분쳐서 뺐을 때 둘 다 0이 나오니까 미분 가능을 첨점끼리 빼면 0을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도 또 미분 불가능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2에서 딱 한 번만 양수 넘어가면 2에서 좀 한 번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어서 자, 요 생각까지 꽂히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잘 봐. 어떤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fx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지면 좋느냐 0에서 높이가 4예요. 0에서 높이가 4고 그림이 쭉 떨어지는데 아유 그림 잘 그리자 좀 쭉 떨어지는데 요 지점이 몇이 되면 2에서 0 되는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만 딱 만나는 이런 그래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여러분들 여기가 0이다. 0,4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를 인수를 하나를 이쪽으로 잡고 풀 거여서 여기랑 여기 어쨌든 식을 잡을 때는 인수를 잡고 풀 거여서 여기를 0으로 하고 여기를 알파로 쓰나 아니면 여기를 0으로 하고 반대쪽 여기를 알파로 쓰나 식을 구해서 나오는 값으로 조정을 해주면 되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표적으로 일단은 접할 수 있는 식을 세워주시면 내가 fx를 쓰실 때
최고치 계수는 아직 모르고 0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뚫을 만한 놈이 몇 칸 올라가 있다? 4칸 올라가 있다라고 써줄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두 가지 조건을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F빵이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어야? 마이너스 8이어야 이거를 접으면 여기 이쪽 접선의 기울기는 또 몇이 될 거고 8이 될 거고, 맞아? 그래서 여기 자미분계수끼리 빼고 우미분계수끼리 빼면은, 맞아? 똑같은 값이 나오면서 미분 가능을 만들 수 있지 않나, 맞아? 이런 생각이어서 여기 F 프라임 빵, 빵이 아니라 최악이네. F2가 빵 되고요. 여기 2에서 높이, 여기 2에서 높이 빵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2가 몇 나온다? 마이너스 8 나온다. 맞아?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첫째, 네, F2를 딱 대입하시면, 계산 공간이 이렇게 안 나오냐. 자, F2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F2는 여기 2 대입하면 4A,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몇 나올 거고 0 나올 거고, 그다음에 F'2를 하시면 이거 미분쳐 떨어지면 2a에다가 안에 거 2고요. 2 마이너스 알파. 자, 플러스 자 a 곱하기 4에다가 요거 미분쳐 1이니까 됐고 플러스 4. 맞아? 이것이 마이너스 8 나온다.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새끼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요 새끼가 요거랑 완전히 똑같구나. 넘기면 얘를 마이너스 4라고 해줄 수가 있고, 마이너스 4? 지금 계산 잘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미분 치면 4는 없어집니다. 미분 치면 4는 없어지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못하네 참. 자, 이거 마이너스 4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나누면 a가 몇이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구해주고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저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4로 나눠주시면 아마 이렇게 될 거고, 자 그것이 아마 0 되면서 알파는 또 몇이라고? 알파는 또 몇이라고? 1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또 1 되는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쓰시고 여기를 몇이라고 쓰시면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fx가 완성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f-5를 대입하면 끝나요.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5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3인데 여기 150에다 4 더하면 정답은 154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계산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공통 수학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